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전 수장 안드레이 예르마크가 결국 6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5월 14일 우크라이나에서는 1년 전만 해도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반부패 법원이 안드레이 예르마크의 구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이끌었고 서방과의 관계를 조율해온 인물입니다. 보석금 1억 4천만 흐리부냐, 즉 약 350만 달러를 내면 석방될 수 있는 조건으로 60일간 구금됩니다. 예르막 본인은 앞서 그런 돈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자신에게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큼 부유한 친구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 녹화 시점에는 이미 1,400만 흐리부냐가 넘게 모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고등반부패법원은 자금 세탁 혐의로 전 대통령실장 안드레이 예르막을 60일간 구금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1억 4천만 흐리부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보석금을 내기 전까지 그는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의 자료에 따르면 예르막은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억 6천만 흐리부냐. 가 키예프 근교의 고급 지역인 코지노에 위치한 디나스티아 고급 주택단지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재산 몰수와 함께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 이후 안드레이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르막,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수사판사는 나부 수사관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 야르막에게 구금 조치를 적용하여 실제로 체포된 시점부터 60일 동안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보석금을 1억 4천만 흐리부냐로 정했습니다. 나부는 1억 8천만을 요청했지만요. 판사는 보석금은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르막은 즉시 자신에게 보석금을 낼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하며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돈을 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고 숨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치소에 있으면 방법도 없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 혐의가 근거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지지자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러시아의 정보작전일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보라, 러시아인들이 이 부패 스캔들을 최대한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인들과 블로거들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며 분명히 크렘린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조하자면 NABU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젤렌스키 본인은 이 수사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국가 반부패국은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지지자들은 젤렌스키 전 대변인 율리아 맨델이 터커 칼슨과 한 인터뷰도 끌어들이고 있지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패치뉴스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미 이 인터뷰에 대한 제 의견, 그 배경과 왜 지금 등장했는지에 대해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큰 음모론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차분히 분석해 봅시다. 예르마크는 4억 6천만 흐리부냐, 즉 1,000만 달러가 넘는 돈 세탁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돈은 키예프 근교의 고급 저택 건설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석금은 3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실제로 그런 돈을 쓸 수 없다는 뜻이고 그건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예르막이 실제로는 죄가 없다는 걸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르막에게는 깨끗한 돈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간접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예르막의 친구들이 얼마나 빨리 그를 위해 나설지 한번 지켜봅시다. 참고로 보증금이 납부되면 예르막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 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첫 호출 시마다 수사관, 검사,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거주지나 직장 변경 시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에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한 허가 없이는 그는 모든 일반 여권과 외교관용 여권 그리고 출국이 가능한 모든 서류를 보관소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전자감시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르마크는 다른 용의자나 증인들과 사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알렉세이 체르니셰프, 티무르 민디치, 베로니카 아니키에비치, 그리고 참고로 루스템 우메로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없이는 규모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나부와 사프는 예르마기 키예프 근교의 고급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약 4억 6천만 흐리분야를 세탁한 조직범죄 집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코진의 디나스티아 고급주택단지로 총 8헥타르 규모의 저택단지와 스파센터도 계획됐습니다. 형법 209조 사망에 따른 제재입니다. 최대 12년형이며 재산 몰수도 포함됩니다. 예르막 본인 외에도 부총리 알렉세이 체르니셰프와 사업가 티무르 민디치가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티무르 민디치는 2025년 11월에 처음으로 국가부패방지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에네르고아톰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분야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즉, 미다스 사건과 이 디나스티아 단지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토 대상에는 민디치와 관련된 방위 산업체들이 포함되며 파이어포인트 회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편 이것도 분명히 말하고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키예프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통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나부와 삽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왜 이 모든 일을 벌였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었다면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은 이런 독립적인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были бы под колпако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완전히 통제하는 보안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위가 시작되었고 젤렌스키는 법을 철회하고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때 미국 상원의원 샤이과 그레이엄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장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부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은 단순히 업무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최고위층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르마기의 체포가 미국 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인지 여부입니다. 젤렌스키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대변인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답입니다. 만약 정부가 예르막을 보호하고 싶었다면 공개적으로 그리고 즉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예르막이 며칠 내 1억 4천만 흐리 분야를 마련해 전자발찌를 차고 나와 사건이 몇 달 혹은 몇 년 질질 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돈이 없어서 예르막이 60일 동안 구치소에 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특히 국방 관련 부분을 더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르막이 다른 관련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아니면 일종의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항소입니다. 그리고 예르막의 변호사들은 이미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부패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를 멈추는 것이 예를 들어 1년 전처럼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 특별검찰청의 독립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즉, 반부패 기관들의 독립성을 빼앗으려 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후원이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